일단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시 다 같이 시험을 봤죠. 시험을 본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본 가장 중요한 이유는 80분이라는 시간을 느껴보라는 거야. 그래서 80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고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풀어왔던 거는 시간 재지 않고 하루에 뭐 한두 개의 지문씩 혹은 많게는 세 개의 지문씩 풀어봤던 거라고. 그런데 그동안 잘 해왔던 것이 똑같은 문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유형이긴 한데 이거를 같이 80분 동안에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자신의 실력이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50분에 잘라서 진행하는 이유가 성인의 일반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이기 때문에 수업을 50분씩 나눠서 하는 거란 말이야. 중학교 때 45분 수업을 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50분간 45분간 수업을 내내 하지 못하죠. 선생님들이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이제 주의 집중을 이제 마치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끝까지 집중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잖아. 그래서 80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앞으로도 1년간 제가 생각할 때 1년 정도는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실전을 연습하지는 않았어. 그동안 해왔던 것이 독서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럴 때 선택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학작품은 또한 어떻게 감상해야 되는지, 그와 관련된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수준 안에서 공부를 해왔던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독서와 문학 중에서도 시 중심으로 먼저 풀고 그런 다음에 화법과 작문 풀고 마지막에 문법을 풀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개별 면담을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서 그 분포표를 보면 제대로 공부를, 그러니까 충실히 따라온 친구들,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공부를 했구나 이거와 이 새끼는 좀 욕 좀 먹어야겠는데 라는 걸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를 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에 그 기준에 그 부합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어제 그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럴 때 지금 이제 화법과 작문, 오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요거에 대해서 처음 듣는 거니까 다시 그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화법과 작문의 경우는 우리 독서와는 조금 달랐죠. 사실은 이것도 다 이제 우리 수업 때처럼 빔으로 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지금 여러분들만 보지 않죠. 2학년과 3학년들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준비하느라 제가 미처 빔 파일을 작성하지 못해서 제작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다 손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법하고 작문, 그 다음에 독서 똑같아. 뭐냐면 결국에는 읽고 풀어야 되는 건데 나는 이유가 지금 얘네들에서 요구하는 것과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서에서는 내용 파악을 충실히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려운 거고, 반면에 화법과 작문에서는 뭐 중심이었냐면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물어봤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의 내용은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려워, 쉬워. 그래서 이 화법과 작문 지문을 볼 때는 어디에다가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 초점을 둬야 된다? 의사소통인 거니까 그러면 의사소통에서 묻는 것이 뭐라 그랬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 여기서 볼 때는 표현 방법에 좀 더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겠다. 이 표현 방법과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선택지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지문을 좀 봅니다. 1번에서 3번 지문을 보면 강연이래, 강연. 지금 이 1번에서 3번 지문을 접근하는 방식과 뒤쪽을 봅니다. 8번에서 10번. 지금 우리 화법에서는
강연을 다루고 있는데 강연이나 발표나 연설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에서 10번이 작문 문제야. 그런데 화법에서 강연, 연설, 발표는 이 작문하고 유사합니다. 왜 유사하냐면 준비 과정이 똑같아. 무슨 말이냐? 우리 작문의 일반적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볼게. 작문의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 계획하기,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그리고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에 표현하기, 그리고 고쳐쓰기. 이렇게 5개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맞죠? 근데 이거는 똑같이 고등학교 때 또 배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학교 때 배운 국어 지식은 고등학교 때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차이는 텍스트의 차이인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얼마만큼 지문에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럴 때 간단하게 설명하면 계획하기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를 고려해야겠죠. 장문 상황을 고려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요 화법이랑 얘랑 지금 접근하는 방법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강연, 발표, 연설할 때도 뭐 해야 돼? 주제, 그 다음에 목적, 그리고 글쓰기에서는 독자인데 발표할 때는 그렇죠. 청중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죠. 고려해야 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여기는 뭐까지도 적용이 되는 거냐면 선결까지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를 조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강연, 발표, 연설이랑 똑같아요. 여기도 발표, 연설, 강연을 할 때도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럴 때 차이가 있다면 장문은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 표현을 뭘로 해? 장문은 뭘로 표현해? 그렇지, 글로. 그럼 강연은 뭘로 표현하는 거야? 말로. 표현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거야. 조직까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이거 장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계획하기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강연자의 강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지금 이 문제나 그 다음에 8번에서 10번. 8번에서 8번 문제를 봐봐. 학생의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반영됐다는 거잖아. 반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무엇을 반영할 것인지를 계획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문제만 다른 것 뿐이지 1번하고 8번에서 요구하는 건 똑같다는 거야. 이건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계획. 이거는 추적해야 돼. 역추적. 지금 표현된 것. 그러니까 화법에서는 강연, 발표, 연설 그 지문이 되는 거고, 근데 장문에서는 초고가 되겠지.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생각했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따져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내용 생성은 지금 몇 번 문제냐면 9번 문제입니다. 내용 생성 9번 문제. 그러니까 얘는 자료 수집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당연히 그래? 반영이 될 거 아니야. 왜냐? 선별까지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볼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거기에 있는 가나다를 마치 한 편의 글처럼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말을 만드는 거지. 가에서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것 같아. 나에서는 이건 이거와 연결이 되겠네. 다에서는 이거와 연결이 되겠네. 그 다음에 조직은 개요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개요 문제를 잘 안 내. 왜냐면 쉬워서. 마지막으로 표현은 초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쳐쓰기는 우리들 고쳐쓰기 문제 있죠? 10번? 8, 9, 10. 10번 문제가 고쳐쓰기 문제잖아. 요거는 이제 문법적 성향이 조금 더 짙습니다. 지금 이것이 반영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지금 계획부터
표현까지가 강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 봐. 강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8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전에 연습한다는 건 이거야.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다고. 그런데 실전에서 너희들이 집에 돌아가서 과제를 하면 왜 잘 안 되겠어? 익숙함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면 내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와. 아 그리고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방법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아 내가 이걸 이해했어.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외워야지. 우리 수학의 공식 외우는 것처럼 접근법을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외워라 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내가 과제마다 우리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그 요일을 지정하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 과제 접근법, 과제 풀이법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인가 동그라미 8번까지 내가 써줬잖아. 그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 그럼 매번 지문을 볼 때만 아 이 지문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지. 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점검하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다시 푸고.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해준 방법을 연습하는, 그 다음에 습득하는, 익숙해져가는 과정인 건데 국어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다. 곧 내가 이해가 됐으니 내가 안 거다라고 착각, 오해한다는 거야. 우리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 6월에도 보고 9월에도 보고 그 다음에 11월에도 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수업하면서도 보고 과제물로도 보고 그런데도 풀 때마다 왜 잘 안 되는지 그거를 이번 시험으로부터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문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라는 확신과 그런 것들이 좀 차 있어야지 그것이 성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 이 모의고사는 당장에 중요한 게 아니죠. 1, 2학년 때 1등급이 나온다고 해서 3학년 때 1등급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3학년 때의 문제와 1, 2학년 때의 문제의 갭이 생각보다 커. 그럼 1, 2학년 때 연습하는 거는 유형을 익히는 거야. 그리고 지문 어떻게 읽는지를 연습하는 거고 본격적인 훈련은 3학년 때부터 나요. 그런데 1, 2학년 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으면 3학년 때 훈련이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해? 국어는 공부해서 성적이 안 올라와야. 지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백날 문제를 푼다고 해서 국어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 화법과 작문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굳이 이런 거 몰라도 그래 적절하게 풀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장이가 문제가 아니거든. 3학년 때란 말이야. 3학년 때 화법과 작문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어야 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화법과 작문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딱딱 체크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이 내용을 1번에서 3번 지문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 거야. 그럴 때 이제 작문하고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어떤 게 생기냐면 작문은 독자와 바로 소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화법은 소통할 수 있어 없어?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면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화법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문에서 어떤 부분에다가 밑줄을 치냐면 지금 1번부터 3번 지문에다가 각 문단별로 문단 번호를 써주세요. 지금 전체 4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됐죠?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좀 해줍니다. 봅니다. 첫 번째 줄, 1문단의 첫 번째 줄이야. 정의로운 삶의 밑줄 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 강연의 주제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구나 생각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 화법에서는 왜 이런 걸 먼저 얘기하느냐? 이게 그 말의 특성이야.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휘발성이 강합니다. 휘발성이 무슨 뜻이야? 날아간다는 얘기야. 휘발이라는 얘기는 날아간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딱 전달하는 순간 어떻게 돼? 너희들이 한번 듣고 끝이야. 다음에 내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녹음하기도 하고 녹화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왜? 말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할 때는 먼저 주제부터 얘기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앞으로는 어떤 거를 얘기할 거지, 얘기할 거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듣는 사람 아 이거 얘기할 거구나, 아 이거 다음에 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말할 때, 강연할 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강연의 화법의 특성은 상호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 세 번째 줄이야. 앞부분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정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청중이 웃었네. 왜냐면 정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웃은 거잖아. 그럼 거기 바로 뭐가 있는 거야? 언어 유희가 있는 거죠. 거기 정의를 정의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언어 유희. 이거 왜 하겠어? 청중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언어 유희를 쓴 거죠. 집중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정의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줄 여러분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밑줄 칩니다.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이게 바로 뭐인 거야? 이게 바로 상호작용이라고 써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가로치고 소통이라고 씁니다. 이게 화법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글을 쓸 때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강연, 연설, 발표입니다. 다양한 보조자료들, 그러니까 시각자료, 청각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네. 이 문단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우선 나오죠? 가운데 부분에 우선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담화표지라고 합니다. 담화표지는 뭐냐면 어떤 것부터 얘기하고 어떤 걸 다음에 얘기할지를 알려주는 표시인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청중이나 독자가 내용을 파악하는 게 보다 수월해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문단에서는 정의와 관련해서 이소부화의 사이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다시 화법과 작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내용들을 소재로, 주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보다는 어디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표현 방법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 3문단 봅니다. 3문단의 첫 번째 줄에 다음으로 있죠. 다음으로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3문단 마지막 문장을 봅니다. 과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승리를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문장의 의미를 따져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청중에게? 이거 뭐라 그래? 그렇죠. 서리법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강연자의 강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강연 중 질문을 하며 청중과 상호작용 아까 이게 확인했죠? 그 다음에 2번 중심 내용을 정리하며 강연을 마무리 4문단에서 정리를 해줬어.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통계자료 아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니까 바로 3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화법에서 묻는 건 뻔하거든. 장문에서 묻는 것도 뻔한 거고 거기에 주목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인 반응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우리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간고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좀 연습을 할 거야. 지금 우리가 겨울방학 때부터 연습을 한 건 뭐였어? 독서랑 문학 중심이었던 거잖아. 그 다음에 5번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청중이 강연 내용을 구조적으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라고 되는 거야? 뭐가? 아까 담화 표지라고 썼죠? 이게 바로 담화 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담화 표지요? 네 써줄게요. 담화 표지. 우리 표지는 표지판 할 때 그 표지야. 표지판이 어떤 역할을 해줘? 안내. 그렇죠. 안내죠. 그래서 안내해 주는 거다라고 해서 담화 표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담화 표지에는 이제 연결어라고 하는 건데, 연결어는 지시어가 뭐야? 이그저가 들어있는 지시어. 그 다음에 접속어, 이런 것들을 다 담화 표지라고 아우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8번에서 10번. 지금 이제 해설지도 다 드렸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설명은 필요한 것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8번에서 10번이야. 8번에서 10번. 8번 문제가 아까 1번 문제랑 똑같은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고, 물론 지금 8번에서 10번 지문을 읽을 때도 우리가 방금 강연 지문을 읽은 것처럼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거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 지금 8번에서 10번 지문입니다. 학생의 초고를 보는데, 지금 내가 부른 곳에다가 밑줄만 쳐주세요. 1문단입니다. 1문단 첫 번째 줄. 이 숫자들은 무엇을 뜻할까? 질문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옆에 미래 세대가 살아가게 될 방식을 숫자로 표현한 거래. 뭐 한 거야 이거? 질문하고. 그리고 이건 뭐라고 하죠? 그래, 문답법.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밑에서 1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빠르게 늘어나는 시대를 대비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뭐겠어? 물어보는 거야? 아니지.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표현 방법이 뭐가 되겠어? 서리. 그 다음에 3문단. 3문단은 구체적인 사례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 방법에 주목해서 지금 그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작문 문제를 풀 때 지금 우리 지문을 보면 작문 상황이 나오지? 작문 상황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작문 상황은 무조건 꼼꼼하게 보십시오. 왜? 이 작문 상황은 당연히 초고에 어떻게 되겠어? 초고에 반영이 돼야지. 다시, 작문 상황은 초고에 무조건 반영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작문 상황이 주어지면 작문 상황부터 분석하고 초고를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야. 9번 문제는 지금 가나다에 자료가 나와 있는 거지. 자료를 어떻게 하라고? 자료를 마치 한 편의 글처럼. 9번 문제를 볼게요.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래. 그럼 무조건 가나다는 다 글에 활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네. 자료 활용 반응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부터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 너희들이 내가 설명하지 않으면, 혹은 연습하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 푸냐면, 그냥 가나다를 대충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지로 가서 뭐해? 가 얘기했으니까 가보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됐으니까 지문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니까 나의 1이야. 다시 나를 보고 또 지문 확인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 그럼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유형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모하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면 얘는 좀 연습이 필요하면 되거든. 연습하면 충분히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야. 뭐 어떻게 연습하느냐 봅니다. 가부터. 신문기사.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폴러는 지식 두 배 증가 곡선으로 인류의 지식이 총량이 늘어난 속도를 설명했다. 지식 총량이 늘어난 속도 밑줄. 그래서 이 신문기사는
1문단에서 얘기한 지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겠네. 그러니까 아 이거는 1문단에서 저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나야 통계자료 평생학습 참여율 우리나라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네. 참여 분야를 보니까 직업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렇게 참여 분야가 순위가 나타나 있죠. 그 순위는 위에서 2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하고 또 연결해야 되는 거야. 가하고 가에서 지금 지식의 양이 늘어나고 있으니 평생학습 참여율도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고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순위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글처럼 인식하는 것, 연결하는 것. 그 다음 답니다. 인터뷰 내용. 저희 연구팀은 융합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미 알고 있던 국어와 수학, 물리 기본 지식들을 활용해 연구에 필요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정리된 개념들을 관련 짓고 융합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거기다 그 다음에 밑줄 칩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존 지식들을 융합하며 새로운 지식. 그래서 이 다의 내용은 본문에 어떤 문단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내용? 새로운 지식입니다. 그렇지. 지금 융합하는 거 관련되는 거니까 지금 어떤 몇 문단이야? 1, 2, 3, 4문단 중에서. 그렇죠. 2문단과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다를 볼 때는 아, 2문단하고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9번의 선택지를 볼 때 위에 보기와 왼쪽의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처리할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시간이 원래 걸리는 문제야. 그러니까 시간이 안 걸리게끔 연습할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겠고. 넘어갑니다. 10번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와 관련되는 거다? 문법과 좀 관련되는 거니까 문법이 좀 익숙해지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에서 12번. 11번에서 12번은 문법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게 3년 전에 처음 나온 유형이야. 3년 전에. 그때는 지금은 지문의 길이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 한 면을, 그러니까 왼쪽 면을 전부 차지했어. 그만큼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니까 애들이 어때?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 그래서 점점 줄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그런데 이 문법은 지금은 아니야. 지금 괜찮아. 여기 이렇게 문법이 지문으로 나오는 거는 이거 우리가 비문학 읽듯이 아니면 화법이나 장문 읽듯이 읽어서는 안 돼. 얘는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딱 첫 번째 문단이야. 첫 번째 문단을 보고선 저는 할머니를 좋아해요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상대에 따라 높임 표현. 거기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끝에 높임 표현이 달리 높임 표현에다가 묻게 표시합니다. 아, 이 지문은 높임 표현에 대한 거구나. 딱 보자마자 이제 뭐가 돼야 돼, 이제? 높임 표현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활성화가 돼야 돼. 지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공부해서 11번과 12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문에서 뭘 설명하는지를 한 번에 바로 파악을 하고 그와 관련된 지식을 활성화시켜서 지문을 그냥 훑어보는 겁니다. 아, 이 문단에서 높임 표현에 대한 얘기고 3문단은 주체 높임. 아, 당연히 높임 표현하면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있는 거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구나. 새로운 내용 없네. 끝. 그 다음에 이제 11번, 12번으로 바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당연히 안 되잖아. 지금 당연히 안 되지. 문법이 지금 3학년 수준처럼 다 체계가 잡혀 있는 게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 2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읽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렵지가 않아. 본문 잘 읽으면 됩니다. 됐죠? 다시. 지금 원래 우리가 방학 때는 이 문법까지도 같이 보기로 했던 건데 독서랑 문학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문법을 이제 제대로 못했어. 나중에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씩 찍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문법이 다 찍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방학에 다시 한번 전달해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좀 문법은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좀 외울 수 있게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우리 문학부터 먼저 처리할게요. 지금 현재 23번에서 26번하고 43번에서 45번 이렇게 두 개의 지문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분 정도네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기에 있는 지문들을 간단하게 훑어봅니다. 우리 문학에서 중요했던 것들을 떠올려 주면서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이 두 지문을 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